이경실 아들인 배우 손보승 씨가 군 복무 중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은 육군 상근 예비역인 손보승 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손보승 씨는 지난 6월 입대하여 현재 상근 예비역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손보승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가 최근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판매하면서 고가 논란에 휩싸였고, 이와 함께 손보승 씨가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해당 쇼핑몰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영리 활동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법 위반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의 영리 활동과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본분에 충실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외에 영리 활동을 하거나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 감찰실의 정밀 조사 결과 위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감찰실은 징계를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의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감찰 조사를 통해 손보승 씨의 쇼핑몰 운영 기간은 물론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법적으로 필요한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근 예비역 또한 현역 병사에 준하는 엄격한 징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은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군기 교육대 입소, 즉 영창 처분이나 휴가 제한 등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위반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해당 쇼핑몰이 손보승 씨의 상근 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월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영리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손보승 씨는 지난달 26일부로 해당 쇼핑몰을 급히 폐업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실 씨 측은 쇼핑몰은 계속 투자 상황이었을 뿐 아직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아들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법무법인 LKB 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군 복무 중에는 군무 외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형태의 업무도 할 수 없으며 이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로도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야 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군인 복무규율 시행령 제19조에서도 쇼핑몰 운영, 판매 활동처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활동은 명백히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강의나 집필처럼 일회성적이거나 영리성과 무관한 활동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이며 군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는 실제로 손보승 씨가 어떤 방식으로 쇼핑몰 운영에 관여했는지,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이 군 감찰 조사를 통해 면밀히 확인될 부분이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판매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영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며 그런 점에서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은 지극히 통상적이고 합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군인 신분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일반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연예인 가족이라 가능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공정한 사회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또한 상근 예비역이라고 해도 군인 신분은 변함없고 영리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 수익이 안 났다는 해명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군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군법규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명인 아들이라고 해서 어떠한 봐주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투명한 감찰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감찰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손보승 씨가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불거지자마자 쇼핑몰을 급히 폐업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했다는 방증이자 문제가 되니 서둘러 꼬리를 자르는 행위라는 꼬리 자르기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경실 씨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변호사까지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해명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불신을 드러내는 반응이 매우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네티즌들은 손보승 씨의 군 복무 중 영리활동 의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군 당국의 공정한 감찰과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군 복무 중 영리활동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연예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는 군 복무자의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2012년 배우 이준기 씨는 군 복무 중 상업활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에 복무하며 제대를 코앞에 두고 있던 이준기 씨가 유료 팬미팅을 계획했고 티켓이 장당 3만 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1,500여 석이 모두 매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준기 씨가 티켓 판매에 직접 관여했을 경우 군 복무 중 명백한 영리 활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이준기 씨 소속사는 팬들에게 팬미팅 티켓 가격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티켓을 환불할 경우 결과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팬미팅을 위한 녹음 작업 등은 영리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명하며 당시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군인, 신분의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2013년에는 인디 래퍼 더콰이어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영리 활동을 벌여 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조치와 함께 군 생활 5일 연장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병무청은 더콰이어 씨가 복무 기간 중 음반 발매, 공연 활동 및 음원 유료 서비스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더콰이어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더콰이어 씨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유료 서비스와 공연 등 일체의 음악 활동을 즉시 중지토록 요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복무기간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영리 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감독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도 군 복무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희재 씨 역시 2022년에 군 복무 중 공연 및 영리 활동 의혹에 휩싸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 매체는 김희재 씨가 전역 불과 4일 전인 2020년 3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공연 계약을 체결하여 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지난 10일 김희재 씨가 2019년 TV조선 예능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했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재 씨 소속사 관계자는 김희재 씨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야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김희재 씨는 군악대의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지휘 통제를 받았다고 밝히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POP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인 빅뱅의 지드래곤 씨는 2019년에 현역 군 복무 중 해외 전시회 개최 논란에 휩싸여 많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드래곤 씨가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를 순회하며 자신의 첫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총 7점의 개인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 작품들의 예상 수익이 한화 약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군인 신분으로서의 영리 활동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전시회는 영리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의 군 복무 중 영리 활동 여부는 항상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번 손보승 씨의 사례 역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모든 군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군법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중인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군 장병에게 군 복무 규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개인적인 영리 활동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실 씨의 고난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인 1992년 이경실 씨는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인 손광기 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잉코부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11년 만인 2003년 이경실 씨는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당해 갈비뼈 3개와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사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해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남편 손광기 씨가 사업에 실패하며 반백수로 지내면서 아내 이경실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어 심한 의처증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로 구속된 손광기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이후 방송에 출연해 인생사를 돌아봤을 때 시끌벅적한 일이 몇 번 있었다. 저의 이혼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나다. 생을 통틀어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낸 이경실 씨는 2007년 지금의 남편인 최명호 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2005년 지인과의 저녁 식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으며 최명호 씨 역시 이경실과 마찬가지로 재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경실 씨의 트라우마로 인해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 동반 출연해 금슬을 자랑하는 등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명호 씨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며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최명호 씨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경실 씨는 남편의 추행 혐의에 대해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꽃뱀 취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 더 큰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경실 씨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 종용을 받으며 한동안 방송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추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명호 씨는 사기 15범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논란의 여파는 아직까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경실 씨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경실 씨는 전 남편 손광기 씨와의 사이에서 큰딸 수아와 둘째 아들 보승을 두고 있습니다. 근래 계란 사건이 터지면서 전 남편 손광기 씨와 현 남편 최명호 씨의 추행 논란까지 불거지며 다사다난한 가족사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경실 씨의 남편이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경실 씨의 아들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경실 씨는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함께 출연한 아들 손보승 군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경실 씨는 오늘 녹화장에 오면서 보승이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며 언제까지 내가 학교에 불려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에 손보승 군은 엄마가 나 때문에 우셨을 때 불쌍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실 씨는 아들은 늘 죄송하다고 하지만 연기 같다. 아침에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엄마 죄송해요 라고 답이 온 뒤 곧 근데 엄마 나 오늘 뭐 입어야 해? 라는 문자가 왔다고 말하며 속상함을 드러냈습니다. 방송인 이경실 씨의 아들 손보승 씨가 군 복무 중 영리행위 의혹에 휩싸였던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를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논란은 고가 달걀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어머니 이경실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이경실 씨의 딸 손수아 씨의 파격적인 소화보까지 더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사건의 전말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손보승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를 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상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최근 불거진 일련의 논란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이경실 씨는 고가 달걀 판매 논란으로 인해 한 차례 해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다름 아닌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SNS였습니다. 조혜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경실 씨가 판매하는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열렬히 홍보하면서 진짜 달걀 중 여왕 너무 맛있다 등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아란 달걀의 난각 번호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39에 15,000원이라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는 이 달걀의 난각 번호가 4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의아함과 함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난각 번호는 닭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은 방사 사육, 즉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연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번은 축사 내 평사, 즉 닭들이 넓은 축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3번은 개선된 케이지 사육으로 기존 케이지보다는 다소 넓고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케이지 내에서 사육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일반 케이지 사육을 의미하며 가장 밀집된 환경에서 사육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동물 복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1번이나 2번랑과 같은 동물 복지 달걀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장 열악한 사육 환경을 의미하는 4번 난각 번호를 가진 달걀이 동물 복지, 달걀의 버금가는 심지어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상식과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난각번호 4번인 달걀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경실 씨와 우아란 브랜드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을 넘어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아니냐는 날선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경실 씨는 해당 달걀 브랜드인 우아란이 비록 4번란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떠한 달걀보다 월등히 품질이 좋다며 높은 가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물 복지 달걀의 비싼 가격은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 매겨지는 것이지 오로지 품질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매하는 기준이 단순히 난각번호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달걀 본연의 품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농가가 1번 사육 환경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환경이 열악한 4번 농가라 할지라도 더 좋은 사료와 원료를 사용하여 달걀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 또한 국내 양계 산업 발전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동물복지란의 가격이 높은 주된 이유는 닭의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이지 그것이 반드시 달걀 품질의 우월성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아란 측은 달걀 생산자들이 난각번호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정 사육 환경만을 우대하는 풍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아란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의 대표가 다름 아닌 이경실 씨의 아들 손보승 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손보승 씨가 지난 6월에 입대하여
현재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군 복무 중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복무 규정상 군 복무 중 영리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혹은 단순한 고가 판매 논란을 넘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와 법적 저촉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경실 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누리꾼의 댓글에 직접 누가 이런 글을 썼다면 그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거다. 지금까지 계속 투자 상황이고 아직 영리를 취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다고 반박하며 아들 손보승 씨를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아들이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리 활동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경실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중의 불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우아란의 공식 판매 사이트인 프레스티지는 돌연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는 거센 항의와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프레스티지 측에서 임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프레스티지는 폐업이라는 최종적인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활동을 접는다는 의미로 논란으로 인한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배우 손보승 씨는 최근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떠나 FA 자유계약가 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마다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보승 배우와의 전속 계약은 이미 만료된 상태라며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작품의 마무리를 위해 소속사 이름을 올려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손보승 씨는 공식적으로 소속사 없이 활동하게 되었고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 마다 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와 작품 마무리를 제외한 사생활 소통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는 소속사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1999년생으로 올해 만 26세인 손보승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 이경실 씨와 함께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자식 상팔자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6년 MBC 주말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를 통해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나갔습니다. 특히 SBS 메가 히트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는 민설아 조수민 불를 괴롭히는 학생 엄장대로 분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그의 연기력을 다시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약한 영혼 클래스 2 그리고 또 다른 넷플릭스 작품인 트리거 등 OTT 플랫폼의 화제작에도 꾸준히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던 만큼 이번 논란이 그의 배우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손보승 씨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여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아들을 얻으며 젊은 나이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경실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아 한때 아들 손보승 씨와 1년간 절연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TV조선 인기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뭉클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입대한 손보승 씨는 현재 육군 상근 예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상근 예비역은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므로 이번 폐업 사태가 그의 군 복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경실 씨의 딸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손수아 씨 역시 최근 파격적인 세미누드 화보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손수아 씨는 자신의 개인 채널인 인스타그램에 금가루 촬영 비하인드, 어디선가 반짝이가 계속 나옴 희의라는 재치 있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손수아 씨는 화장기 없는 청초한 얼굴로 등장하여 화보 촬영을 위한 헤어 스타일링을 마친 후 몸에 금가루를 뿌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팔부터 시작하여 목과 쇄골 등 상반신 전체를 금가루로 덮는 과감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온몸에 금가루를 묻히고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금가루가 몸을 뒤덮고 심지어 입술과 머리카락에도 금가루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아 씨는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바지를 털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금가루의 향연과 심지어 운동화 속에도 금가루가 남아있어 보는 이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화보 뒤에 숨겨진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2016년 SBS 슈퍼모델 선발 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손수아 씨는 최근 전신을 글리터로 감싼 과감한 화보를 공개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스타일링에 도전한 손수아 씨의 화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예인 세습 지겹다, 이게 무슨 공정 경쟁이냐며 부모의 후광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중 좀 하길, 이 식구들은 왜 이리 다 관종이 있는지와 같이 다소날선 비난을 던지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네, 좋은 내용으로 기사화되어서 나오면 좋을 텐데와 같이 아쉬움을 표현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경실 씨 가족을 둘러싼 일련의 이슈들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매우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손보승 씨의 군 복무 중 영리행위 의혹과 고가 달걀 판매 논란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인 가족으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러한 논란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딸 손수아 씨의 파격적인 화보까지 더해지며 이경실 씨 가족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경실 씨 가족이 이러한 복합적인 논란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대중과 소통해 나갈지, 그리고 그들의 행보가 연예계와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이경실 씨 가족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그들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대중은 그들의 다음 행보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경실 씨가 4번 계란에 대한 논란을 해명했지만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라는 궤변이 나오면서 계속하여 비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 논란거리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점, 나아가서는 연예계에 지금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니, 분명히 실수 자체는 이경실 씨 본인이 했는데 사든 말든 그건 소비자의 몫이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면서 이경실 씨에 대한 비난 역풍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말아버린 것 같습니다. 애당초 알이 다르다, 튼실하다, 옐로우와 화이트의 조화가 좋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쉽게 말해서 16일 조혜련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이 우아란의 시초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경실 씨가 굉장히 스스로가 억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